4월 금통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금통위의 통화 정책 그리고 신정부의 추가 편성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해 심층 진단해보는 시간 저희 첫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이신 김인철 성균관대 경자과 교수와 함께 금통위 소식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고요. 중간에 결과 나오는 대로 현장 기자 연결해서 결과도 함께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철 교수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번 달 금통위 결과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에 대해서는 일단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이 강도 높은 처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부동산 이 활성화 대책으로서 나온 것을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인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 부동산 시장이 거의 빈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으로는 사실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나 또 상환 비율이나 또 이 담보가 비율 이런 거를 50%에서 70%로 대폭 또 올리고 또 이제 이 양도세나 또 이 취득세 이것을 아주 면제시켜주고 이런 등등의 이 대책은 상당히 아주 파격적인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효과가 나오려면 이제 또 봐서 이게 너무 또 과열되지 않게 또 조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신정부가 강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시지만 어쨌거나 어떤 모든 문제들이 해결해 가는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평소에 신정부가 해결해야 될 우선적인 과제 중에 하나로 가계부채 해소 문제를 꼽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행복기금과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이런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가계부채가 규모로는 1,000조 이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서민들이나 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겪는 이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 또 이 나름대로 또 기업들이나 또 다른 또 조금 여유가 있어도 하우스푸어나 이런 분들도 결국은 이 부채 부담이 상당히 큰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 경제가 이제 이 경기가 살아나고 또 특히 이제 부동산이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이것이 이제 당장뿐만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또 고용이 좀 더 늘고 그러면은 이 가계 부채 문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고쳐질 수가 있겠죠. 네. 가계부채에 관한 부분들도 어쨌거나 좀 시간이 문제이지 좀 해결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이제 금통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될 텐데 미국은 양적 완화다, 일본도 통화 정책에다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너무 동결 기조를 이어간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살짝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를 압박을 좀 가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결과가 좀 인하 쪽에 많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완화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이제 일본 경제 또 미국 경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물리고 또 물고 또 물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를 좀 풀고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조금 이렇게 적절히 대응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리를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좀 줄인다고 해서 내린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거하고 다 이렇게 물려 있어서 특히 이제 물가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경제는 심리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이제 이 투자를 하면은 앞으로 좀 효과도 있겠다. 또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좀 좋겠다라는 분위기에 서 있으면은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리를 조금 내려도 또 그렇게 크게 이 효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 기대가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다른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보내주면 그게 좋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관해서 맞아요. 우리 너무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하고는 있지만 금리 인하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외 여러 다른 변수들이 함께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다시 말하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잘 좀 발을 맞춰 가야 이게 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조금은 힘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필요한 재정과 통화 정책 간의 조화로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예상보다 작년도 그렇고 네.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만큼 이제 세수에 결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이제 세수 결손이 많이 나고 또 앞으로 올해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쓸 돈은 많은데 네. 그거를 이제 이제 어떻게든지 뭐 기체를 하든지 해서 그 국회에서 그거를 통과시켜서 저 추경 예산을 이제 다시 짜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재정 정책은 국회를 통과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역시 금융 정책하고 같이 그 방향을 맞춰야 네. 그래야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금융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쓴다라는 네. 말이 되는 거죠. 네. 재정 통화 정책이 일단 같은 방향으로 가야 뭔가 이 안에서 좀 시너지를 함께 내면서 우리 경제가 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살아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러면서 원화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형 토빈세에 관한 이야기가 또다시 시장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 생각에 외환시장 이런 변동성과 토빈세에 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우선은 이 단기 투기 이 자금을 가지고 네. 국제 외환 시장을 넘나들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투기 세력은 예.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막긴 막아야죠. 그런데 자유 시장의 그 기능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G20 그때 있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프랑스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도 토빈세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 단기 투기 세력을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고민을 하면은 나름대로 그런 방안이 아마 마련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형 토빈세는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저의 소견입니다. 네. 한국형 토빈세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시각을 좀 열어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정부가 17조 원 안팎의 추경 예산에 관한 발표를 곧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이제 곧 다음 주쯤 제출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그 추경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은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불안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세냐 재원 발언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여야 간의 어떤 이견 대립이라든지 추경 예산에 관한 교수님의 시각은 어떠신지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러니까 여와 야의 이 건설적인 그런 논쟁과 네. 또 이 충돌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과연 그러면은 정부가 그런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해서 네. 또 물론 증세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의구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진영이 아무래도 이제 좀 야당이 될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양당 간에 네. 좀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워낙 지금 안 좋으니까 네. 그래도 이 세수가 지금 워낙 모자라서 네. 아마 야당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시각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일단은 저희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이건 직무유기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대한 다 해야 되겠다.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각 이 주체 간에 또 기관 또 조직 간에 불신 같은 건 조금 줄이고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합의점을 찾는 게 빠른 시간 내에 네.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예. 제 세수가 지금 이제 이게 워낙 모자라니까 네. 네. 증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 시각을 가진 분도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 대다수가 증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중산층이나 이제 이 부자들은 좀 싫어하겠죠. 결국 네, 네, 부담은 네. 그쪽으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증세를 하자라기보다는 네. 좀 이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대개하고 그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쩌면 이제 정부에 대한 조금의 불신이 증세라는 그 세금을 좀 더 내라는 단어 자체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조금 그리고 정부를 믿는다면 세금을 조금 더 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정치인들이 좀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간이 언제가 되건 어쨌거나 추경 예산은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텐데 네. 추경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우리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뭐 금융정책도 그렇고 재정정책도 그렇고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은 이제 미래 경제에 대한 그런 어떤 낙관이나 또 네. 자신감을 가지고 예. 이제 신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신규 투자는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정부가 이제 주축으로 해서 재정 지출을 이제 해서 전체 경제 지출을 늘리고 또 이제 그것이 그 고용 창출로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네. 만일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그냥 이 단기 일회성 복지 차원으로 푼 돈으로 이렇게 나눠 주면은 이거는 아니다 이러는 거죠. 아하. 그래서 별수인 대로 이것이 어떻게든지 고용 창출로 연결이 되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 그대로 물레방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잠깐 딱 돌아가게 하는 힘만 주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그건 뭐 거죠. 그냥 돈 낭비하는 그런 거죠. 거죠. 자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데 이제 추경 그렇습니다. 예산이 잘 쓰여야 되겠다라는 시각이신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경제를 흔드는 단기적인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단기적이라기보다 산재에 있다가 이렇게 단발적으로 우리를 치고 있는 대구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주식시장 특히나 우리 국내 시장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고요. 지금은 조금 더 잦아들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매번 이렇게 순간순간 불안해하기보다는 여기도 우리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제책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응책으로는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 상황과 같은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대북 리스크는 그동안 우리 경제에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이 많이 되어 왔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그 대북,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 또 도발적인 그런 그 자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적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바깥에서 오히려 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외국 그 전에 그 제자 학생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보내와요. 네. 그 프로페서 김 어떠냐고 괜찮으냐고 그래서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이제는 우리도 체제를 항상 전쟁의 위협을 안고 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정말 이제 위급 상황이 생기면 비상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네. 또 이제 그게 좀 벗어나면 다시 또 이제 정상적인 경제 운영 체제로 이렇게 항시 두 체제를 굴려가는 그런 제도에 우리가 네. 더 익숙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이런 충격을 매번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대응책으로 좀 잘 방어를 해야 될까 이제 여기에 네.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산재 있는 문제들은 하나는 이제 해결해 가면 될 문제들이고 향후에 대한 계획도 또 이제 함께 세워야 될 텐데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정부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창조 경제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은 아니겠군요. 금동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지금 뒷얘기를 먼저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근데 특히 새 정부에 들어서서 이 창조 경제라는 것은 상당히 키워드가 나름대로 그 어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시 그 창조 경제 하면은 뭐 다들 그동안에 나왔지만은 또 좀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결국은 이 발상의 전환과 그리고 또 창의적인 그런 기획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게 비단 그 문화나 이런 쪽에뿐만 아니라 네. 기존 분야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네. 이제 그런 그 발상의 전환을 하고 또 창의적인 그런 노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집착을 하면 네네. 상당히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네네. 뭔가 하여튼 자신감을 가지고 네. 한번 해보자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냥 단어의 어떤 그 잔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창조 그러면은 그냥 가치가 없이 그냥 좋은 뭔가 것이다. 그냥 네네. 그렇게 했는데 예.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네. 이제 만들어내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산업하고 네. 이제 이런 그 과학기술하고 또 이제 문화하고 또 음악이다 이런 이 드라마다 이런 식의 연결시켜서 융합을 해서 그야말로 세계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시장을 점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면 생각지 않은 그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창조, 꿈, 희망 이런 단어들 상당히 좋게는 들립니다. 뭔가 허황된 듯한 느낌도 들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시화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정책들이 펴져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텐데요. 자, 지금 금통위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가 연결하는 동안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민주화, 이게 이제 화두였어요. 새로운 신정부가 내세운 이야기 중에.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네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한국은행에 나가 있는 신선미 기자 연결을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달째 동결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달 기준금리를 2.75%로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2.3%까지 대폭 하향한 뒤 경기 부양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첫 금통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 정부, 청와대, 정치권은 물론 시장까지 한은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금통위원들의 결정은 기존 입장과 같답니다. 한은은 그동안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다른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한은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기본 전망을 바꿔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김중수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돼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만큼 금리는 동결하되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는 다른 방식으로 공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총액 한도 대출의 한도를 크게 증액하는 겁니다. 이처럼 한해는 경제 지표가 당초 예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어 2시에 발표하는 경제 전망 수정치에도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은과 정부 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만큼 논란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김유수 총재의 이걸 뚝심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예상은 뒤집는 결과였었지만 동결 쪽의 예상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저희가 미리 얘기해본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나 기조나 통화 정책이나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은 인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일단 동결이 나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50% 이제 예상이었는데, 네. 이 금리 동결을 김승수 총재께서 직접 혼자서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금통위원들의 이제 그 의견들이 이제 결국 다수가 네. 이제 과반수 이상으로 아마 된 것 같은데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 나왔지만은, 네. 금리 인하만 가지고 네. 또 내려도 0.25 정도 이제 내려갔을 뻔 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금방 그 효과는 안 납니다. 이제 안 나는데, 네. 이제 그러나 앞으로 이제 금통위 위원들을 비롯해서 왜 그런가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배경을 이제 경제적으로 네. 또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네. 설명도 없이 우리가 정했다 따라라 이거는 우리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전에도 조금 동결할 것 같은 기조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동결할 수준은 인하할 수준은 아니다. 네. 이런 대외 여건을 봤을 때 2.75%도 지금 우리 수준에 맞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냥 결과를 내신 걸까요?
어쨌든 또 모든 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좋은 네. 점도 있고 나쁜 네. 점도 있고 우리가 대북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의 그 통화 금리 금융 정책에 제일 그 고수들이 모여 있는 금통위에서 예. 우리가 나름대로 뭐 능력이 좀 있다, 좀 견딜만 하다라는 네. 그런 또 이 결정은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우리 경제 전체의 네. 인플레 타겟이라든지 또 이것이 앞으로 이 고용 효과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의 동결이 그런 대로 플러스 효과가 더 많다라는 그런 이 분석을 내놔야죠. 예, 그렇게 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거나 추경 예산이 이제 나오게 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다음 달에 좀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금통위 이야기와 함께 우리 한국경제단 심층 진단해봤습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인설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